뉴욕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기 투표를 실시합니다. 뉴저지에서 학생들에게 무상 저녁을 제공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회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한인을 총격 살해한 우버 기사가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메도랜즈 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에서 성별과 인종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맨해튼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의 제한 속도가 줄어듭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본선거에 앞서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기 투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가능하며 아직 유권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나 주차량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11일까지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마감일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유권자들은 거주지에 따라 투표 장소를 배정받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조기 투표 장소로는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플러싱에는 아로웨터 레크레이션 센터, 맨해튼에는 JHS 116 중학교 등이 조기 투표소로 지정됐습니다. 조기 투표를 신청했더라도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본선거에서 투표도 가능합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는 조기 투표가 내가 원하는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주소 근거지에 이 조기 투표 장소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이런 편리한 선거 방식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으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빠짐없이 이런 조기 투표를 활용해서 투표를 높여주는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특별히 뉴욕시 공직선거에 순위선택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위선택 투표제는 주민들의 선호순에 따라 후보를 당선하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방지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아직 조기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11월 4일까지 부재자 투표는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선거 21일 전인 오는 15일까지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저지 학구는 지난 4년 동안 금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무상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 11개 학교 956명의 학생들이 추가 대상으로 지정돼 더 많은 학생들이 아침과 점심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무료 저녁 식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상 저녁 제공 프로그램은 뉴저지의 두 학교들에 먼저 시범 운행됐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작년 23개 학교에 1,4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었습니다. 패터슨 학군의 경우 무상 저녁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가 새로 구성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베뉴의 아우랑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100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 한인회 한용식 신임 회장은 각종 봉사와 사회 활동을 통해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을 도우며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한인 사회의 권익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생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비즈니스를 하러 들어와도 무엇을 좀 해야 될 것인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사업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각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
개인적인 어떤 분쟁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은데 그 분쟁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펠팍 주민들을 위해 한인회는 펠팍으로 전입 오는 주민들에게 생활정보 및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나 분쟁 시 중재 및 공동대처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등을 통해 주민들을 대변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봉 부회장은 걱정과는 달리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한인회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며 후원금 또한 많은 분들이 지원해줘 이에 보답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인 승객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 운전사에게 배심원 단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덴버 카운티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해 6월 승객 고 김현수 씨를 총격 살해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버 운전자 마이클 행콕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콕은 작년 6월 1일 오전 2시 45분경 덴버시 25번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던 중 승객인 김현수 씨에게 10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 씨가 종착지에서 71마일 떨어진 곳까지 운전한 점, 프리웨이에서 시속 60마일로 달리다 차량 정지까지 12초가 걸린 점, 차량 정지 당시 위급 상황이 아니라고 한 점, 김 씨가 무기를 소지했다고 착각한 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합리적 사유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배심원단은 행콕 측 변호인의 주장인 술에 많이 취한 김현수 씨가 먼저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죄 판결 후 사건 이후부터 덴버 교도소에 수감됐던 행콕은 석방됐습니다. 한편 김현수 씨 유가족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우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저지주 매도랜즈의 화력 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 주지사는 논란이 돼 왔던 발전소 건설과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WBGO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주 전기 공급을 위한 발전소를 머건 카운티에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간 환경단체들과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주지사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왔으나 말을 아껴왔던 머피 주지사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12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뉴저지주 최대 규모의 화력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놓고 머피 주지사를 비난해 왔습니다. 매도랜드 화력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260만 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환경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발전소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는데 발전소를 짓는다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뉴저지주 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은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앞으로는 뉴욕주에서 성별과 인종, 국적에 따라 임금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뉴욕주는 8일부터 올 상반기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동일 임금 법안을 발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경우 성별이나 인종, 국적, 연령, 장애, 결혼 여부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자가 구직자의 과거 연봉이나 복지 혜택도 묻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주 노동부의 성별에 따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임금 지급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가 차별 없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쟁을 풀 고위급 협상이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류허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중국 고위급 대표단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워싱턴 DC 무역 대표부에서 만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말에 이어 1년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만났습니다. 첫날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이튿날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류호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류호 중국 부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힌 데 힘입어 0.57% 상승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의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30마일이 될 예정입니다. 시행은 내일부터입니다.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59스트리트에서 배터리 플레이스 구간 5마일 거리에 최고 속도를 현행 35마일에서 5마일 줄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 후 주도하고 있는 비전 제로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뉴욕시는 운전자들에게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를 고속도로가 아닌 스트리트로 생각하고 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제한 속도와 함께 추가로 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고 하이웨이로 진입하는 스트리트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퀸즈의 태권도장 사범이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9일 써니사이드 스킬만 애비뉴의 휴고 태권도장 사범 헥터 퀸즈가 이 도장에 나오는 12살 소녀를 2개월 가까이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퀸즈는 지난 8월 15일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그를 1급 성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퀸즈에서 7세 남아가 노숙자의 폭행에 중상을 입고 현재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로렌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메이카 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과 브롱스 지하철에서 14세 소녀를 스토킹한 남성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남성이 지난달 25일 로어 맨해튼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화를 시도하며 그 후 몇 차례 더 접근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40대의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키는 178cm가 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영화 동주를 무료 상영합니다. 이번 무료 영화 상영회는 29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에서 개최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일제시대에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인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상영회는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플러싱의 사무실에서 10월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18일 오후 5시 30분에 대동연회장에서 열릴 제19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출범식을 준비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정세현 수석 부의장의 한반도 정세 강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마영애 새터민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통일기금 성금을 기부했고 협회의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60년간 사랑을 받은 뉴욕시의 테드 스테이크 하우스가 내년 1월 5일에 문을 닫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스테이크를 빠르고 합리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한 시민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음식점이고 아버지의 생일 때마다 왔던 곳이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콜럼버스 데이 연휴 기간을 맞아 라과디아 공항 이용객들에게 혼잡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콜럼버스 데이 연휴 시즌을 맞아 라과디아 공항에 46만 명의 여행객이 몰려들어 극심한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속의 차질을 피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차 구입 예정이거나 차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새 차를 사는 것이 좋을지 또 중고차를 사는 것이 좋을지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리스를 해야 될지 구입을 해야 될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잭 다니엘 기아 샘킨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새 차를 살지 중고차를 살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둘의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새 차하고 중고차 장단점이 있는데 새 차 같은 경우는 낮은 이자율과 적절한 시기만 잘 맞추면 리베이트 프로그램, 좋은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적절하게 싸게 사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또 리스에 관한 거는 좋은 브랜드의 차를 낮은, 그러니까 저렴한 월 페이먼트로 차량을 구입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리스의 장점이고요. 또한 중고차 주의하실 점은 일단 차가 클린한지, 그러니까 차가 깨끗하고 사고가 없는지, 요새는 하도 이제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카팩스라는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무슨 차종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이 남은 차인지 잔고가 아니면 다 끝난 차인지, 융자가 끝난 차인지 그걸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타이틀 자체가 클린한지를 보시고, 또한 서비스를 어느 회사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기아면 기아 브랜드에 있는 기아 서비스를 가셨는지, 아니면 뭐 도요타나 BMW 자체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그것도 히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살피시고 사시면 거의 뭐 좋은 차를 좋은 값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중고차를 살 때도 좀 봐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리스와 구입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스는 일단 차를 구입하시는 것보다 월 페이먼트가 쌉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고차, 새 차를 사시던 중고차를 사시게 되면 다운 페이먼트이 들어가야 되고, 보통 페이먼트를 낮추기 위해서 융자를 하실 때 5년이든 6년이든 60개월, 72개월 융자를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이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리스를 하실 수가 있고 페이먼트이 작은 게 장점이고, 그렇지만 일단은 리스가 끝나도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는 그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단점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의 장점은 타시는 동안 무상 워런티, 그러니까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돈을 안 내시고 어차피 매니팩처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크레딧 리포트와 또 월 페이먼트의 상관관계가 조금 구입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떤 영향들을 미치나요? 요즘 리스는요, 옛날하고 좀 틀려서 이제 시스템 자체가 좀 틀려졌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A, B, C, D로 나가지만 지금은 TR 시스템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시는데, 보통 크레딧 점수가 720점 이상이 되시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거에 준하지 않는 TR2나 3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TR1과 3에 대해서는 페이먼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크레딧 히스토리는 좋으신데 점수가 680점, 690점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히스토리를 보고 은행에서 어떤 베네핏을 좀 더 받아서 TR1이라는 제일 좋은 등급으로 리스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구입 전에 크레딧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크레딧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정말로 다 모든 게 준비가 됐을 때 한번 체크업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그 체크업한 거를 카피 번호를 달라 그래서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다른데 어떤 뭐 집을 산다든지 크레딧 카드를 하실 때 상담을 할 때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그 본인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상담사가 어느 상담사든 대충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차 구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잭 다니엘 기아 샘킨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